예,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고요. 밤 8시 30분이죠. 오늘 이제 그 준비한 뉴스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그 세계인들이 집중하는 뉴스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과연 끝인가? 이제 과연 끝인가? 이제 트럼프가 그 전쟁 종결 선언을 하였죠. 하지만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6월 24일 현재 지금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전쟁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뭐 끝난 거야? 지금 이게 약간 지금 혼돈이 오고 있어요.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2.3 내란 특검 이제 그 작년 12월 3일 날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검이 출범했죠. 해가지고 그 뭐 내가 기사를 딱 읽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경찰 수사에 엄청 이제 그 비협조적이었대요. 그 부릉 뭐 수사에 출석하려도 출석도 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협조적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찰로부터 이제 특검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인수 받은 거죠. 인계 인수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 이제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당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그 장성들, 그 이제 장군들, 이제 그 지금 뭐, 포스타였나? 그 박안수 그 계엄 사령관이었죠, 당시. 그 관으로 임명이 된 것이죠. 그 포스타인가? 하여튼 그랬죠. 하여튼 거의 뭐 전 군인 장군들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어떻게 그 주도한 대통령이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활보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의아해하고 있죠.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또 이제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제 뭐, 법과 원칙은 지켜라. 뭐, 법적 절차상 윤석열이 어떤 그 석방은 타당한 것이고, 이제 윤석열은 거기에다가 이제 비상계엄도 이제 타당했다. 뭐, 그렇게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이렇게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뭐 범죄자로 이렇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또 저항이 있죠. 그 저항이 그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실상 그 제가 보는 세계죠. 제가 보는 세계에서는 다들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도 윤석열을 옹호하기보다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지금 핍박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의 어떤 그 당 차원을 떠나서 이 나라의 어떤 그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뭔가가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뺏기고 지금 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건 뭐랄까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그것이 이제 힘이 되고 여론이 되고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그 지금 어떤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뭐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뭐 이게 상당히 그 의견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대치돼 있다.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치돼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이 옳다 나쁘다 문제는 이제 뭐 나중에 역사가들이 뭐 할 내용이지만 뭐 저 또한 이제 그날을 산 사람으로서 이제 역사가가 되겠죠. 그 역사를 제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뭐 제가 여기서 그걸 이제 뭐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말해도 되지만은 이제 뭐 말해서 뭐 그렇게 뭐 이득될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왜 출소돼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만 저렇게 나와서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우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자, 23일 트럼프가 SNS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란과 이스라엘 12일간의 전쟁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죠. 23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했더니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또 24일, 오늘이었죠. 오늘 또 이제 뭐 이스라엘이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제 전쟁은 뭐 아직 안 끝났다. 뭐 이란은 뭐 끝장내겠다. 뭐 그런 게 되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23일 트럼프의 그 전쟁 종료는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이게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죠.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지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바쁜 업무 중에 이제 갑자기 오늘 딱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대체 뭐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전쟁 이제 그 뉴비라고 해야 되나? 뉴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거듭 다시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고, 또 이제 뭐 오늘이나 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야, 전쟁이 대체 뭐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이제 짚고 가면 되겠다 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 최초의 이번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뭐 역사적으로 뭐 아주 옛날부터 하지만은 이제 최근 전쟁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월 10일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고농축 우라늄 60%까지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핵미사일 개발 한 달이면 충분하다. 한 달이면 이제 곧 있으면 핵미사일이 만들어진다, 이란에. 그렇게 발표를 하였죠.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튿날 이제 6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이제 이사회 소집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사회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11일 날에 이런 보고가 나올 때, 이란에서는 또 반박을 했어요. 이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 핵 개발을 했지 핵무기를 위해서 우라늄 농축 양을 늘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자, 이 설명하면 자꾸 얘기가 이게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라는 주장은 이거죠. 우리는 우라늄 농축량을 20%까지만 늘렸다. 20% 왜 늘렸냐? 평화적으로. 왜? 뭐 의료라든지 연구, 뭐 이렇게 과학시설 같은 그런 교육 이런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20% 늘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IAEA는 60%를 주장하고 있어요. 60%. 이렇게 지금 뭐 누구 한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거겠죠, 지금. IAEA랑 이란 거짓말 하는 거겠죠, 지금. 완전 다르죠, 수치가. 20대 60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일 날, 이제 IAEA가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자, 내 말이 맞냐, 이란 말이 맞냐, 이제 그 말이겠죠. 그래서 투표를 하죠. 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이제 이란이 지금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법을 어겼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찬반 투표를 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9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19개국이 찬성을 하고 이제 11개국이 이제 기권을 하였죠. 그 11개국 기권에서는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찬성한 19개 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방국 일대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표가 3표 나왔어요. 3표가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 국가명을 아직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20%가 맞다. 이란은 평화적인 그거였다라고 이제 이란 편을 들어줬고, 러시아, 중국이 이제 IAEA 이제 서방 이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방 사회는 이제 IAEA 말을 이제 찬성을 했죠. 그래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찬성 19, 반대 3, 그 나머지 11표는 기권.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죠. 찬성이 압도적이죠. 왜냐면 반대는 3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의안이 돼가지고 절차상 이제 이 안건을 유엔 안보리에 올려서 이제 이란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 있겠죠. 그런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12일 다음 날, 이사회 소집이 끝난 다음 날 바로 이제 곧장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공습을 가합니다. 막 공습을 때려대면서 네타냐후가 이제 뭐랄까, 이란의 핵미사일은 이제 곧이다, 임박했다, 지금 이렇게 뭐 놔둬서 될 게 아니다, 빨리 제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지, 그 유엔이라든지 유럽의회에서도 핵미사일은 나쁘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너무 빨리 이게 이스라엘이 움직이니까 이날 이제 어떤 성명들은, 국제사회는 야, 그래도 너무 성급하다, 이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전쟁은 나쁘잖아, 전쟁은 약간 좀 이스라엘이 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만이 유일하게 또 이스라엘을 이제 지지하면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은 이제 그것이 곧 세계 멸망이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13일 새벽에 공습받은 이란은 이제 13일 밤에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으로 이제 상당한 미사일을 날리면서 이제 그 반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이란의 전쟁이 되겠다. 그렇게 되었고, 이제 그 17일,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주고받다가 17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내죠. 그러니까 17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데 자꾸 이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자꾸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설명한 사람도 정신이 없고, 제가 계속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뭐였지? G7 있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자, 15일에서 17일까지 G7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이제, 최근, 이제, 엊그제니까 다들 아시겠죠? G7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참여했는데, 트럼프가 여기 갔다가, G7에 갔다가 이제 캐나다 했죠. 캐나다에 갔다가, 17일까지의 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16일날 밤에, 이제 캐나다 현지 시간이에요. 밤에 급히 귀국합니다. 귀국해가지고, 이제 17일날 어떤 성명을 내냐면은, 이란 항복하라, 핵 포기하라 해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트럼프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돌발 상황 같은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게 포착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심각하고 미국이 이제 곧 개입을 하구나라고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나왔죠. 이제 이 6월 17일이. 그래서 6월 17일 말은 이제 이란을 항복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곧 참여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 당시 이제 막 미국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갈등에 손 떼라. 그렇게 또 이제 반박도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죠. 6월 18일 됩니다. 6월 18일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면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좀 제압을 이제 전쟁에서는 좀 이기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핵시설을 어떻게 파괴할 만한 이제 군사 전력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이제 적극 가담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트럼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제 스텔스 폭격기 이제 요번에 했죠. B2 해가지고 지금 벙커 버스트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자, 우리는 이제 이란을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여기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때. 말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튿날 19일
19일 백악관에서는 그래도 평화가 최고 좋다. 전쟁이 확전되긴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면서 이란에게 2주간 시간을 주겠다. 우리 미국은 2주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어떻게 뭘 결정하겠다? 스텔스 폭격을 때리고 뭐 이렇게 이란 이스라엘전에 직접 참여를 이제 참전할지 말지를 우리는 2주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제 2주의 시간을 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2주 동안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에요. 그래서 이 6월 19일 성명이 나오고 6월 19일이라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성명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2주 동안은 이제 미국은 절대 이제 참전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 이 19일부터 해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엄청 이제 거세집니다. 미사일을 마구 퍼붓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20일 이제 금요일 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보유한 미사일 모두 다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을 모두 다 이스라엘에 퍼부었다. 이제 이란은 더 이상 쏠 뭐 미사일조차 없다. 이런 이제 뭐 무기 재고 소진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때 나오니까 이제 그 이튿날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이건 또 이제 이란 측의 뉴스겠죠. 이스라엘 뭐 방어할 미사일 다 썼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이 미사일을 날리면은 미사일을 날리면은 이스라엘은 그 이제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이제 그 미사일 무기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날에는 창이 다 썼다 하고 다음 날에는 방패가 이제 다 소진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이제 좀 약간 그만큼 전쟁이 상당히 격화되었단 말이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2주 동안 그럼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엄청 이제 그 상당히 격화되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뜸 이제 6월 22일 날에 이제 그 미국이 그 스텔스기로 폭격을 가했죠. 그러니까 6월 22일 새벽 2시 반에 이제 작전명 이제 아니지 오퍼레이션 작전명이 미드나잇 해머 해가지고 이제 그 한밤중 이제 그 망치 두드리겠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란의 핵시설을 세 곳에다가 이제 폭격을 가했죠. 이제 그 테헤란 남쪽으로 바로 밑에 이제 포르도 밑에 이제 나탄즈 밑에 또 이스타한 해가지고 총 세 곳을 이제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가한 후에 이튿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우리가 간밤에 이제 그러니까 이튿날 아니고 이제 같은 날 이제 20일 오전에 이제 트럼프는 우리가 간밤에 이제 그 이란 핵시설을 모두 이제 제거했고 뭐 아주 정밀 타격을 하였고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하고 또 국방부 장관하고 해서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이란의 이번 전쟁의 최고 갈등이었던 그 이란의 이제 그 어떤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 핵무기 이런 것들을 그 근본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모든 갈등이 종료되면서 하다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또 트럼프는 또 SNS에 이제 이렇게 뭐 내가 이스라엘한테 그만하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뭐 목적을 달성했으니 알았다 해가지고 전쟁이 종료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SNS에 공개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제 밤늦게까지는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라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제 이란이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타르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이제 공습을 가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항복한 적도 없고 전쟁 뭐 종료할 마음도 없다. 우리는 뭐 끝없는 복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성명을 냈죠. 그 성명을 내니까 또 이제 그 오늘 아침 이제 24일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전쟁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란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뭐 이제 이란 뭐 이렇게 뭐 응징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는 이제 그 트럼프의 전쟁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는 감정 싸움이 돼버린 것이죠. 왜?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일단
공식 석상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핵시설이 다 파괴되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란이 또 반격을 하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목표라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이제 그 굴종, 뭐 항복 이것을 이제 받아내기 위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떤 이란의 어떤 현 체제의 어떤 지도부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완전 그 상당히 그 이제 뭐랄까 그 강력한 이제 전쟁이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2일 저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전쟁에 접근했단 말이죠. 어떻게 쓰든 이란의 핵무기는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막으면 된다 하고 이제 1차적인 어떤 그 목표점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이란이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완전 무력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는 그 전쟁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 진짜 진정한 어떤 그 재래식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평화를 주장하던 그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오늘 그 공식 성명을 냅니다. 세계대전 불안감이 너무 지금 고조됐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라면서 이란에게 군사 지원 이제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기를 박았죠. 러시아가. 그리고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전적으로 이란 편을 들었어요. 이번 전쟁 갈등에 이란은 피해자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20% 수준이었다라면서 최초 갈등이었던 이제 그 IAEA와 그 이란 이 어떤 그 우라늄에 관한 어떤 그 주장에서 러시아는 지금 이란 측의 어떤 의견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구실 삼아서 이란을 때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러시아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제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러시아는 군사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이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전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이란이 피해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항상 이란 편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이란이 너무 두드려 맞고 이제 어떤 그 너무 이제 그 뒤로 몰리면은 수세에 몰리면 뭐 러시아도 결코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여지는 그러니까 군사 지원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은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둔 것이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오늘까지 그 전체 업데이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래요. 이제 23일 이스라엘이 합의를 얻은 이후 SNS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선언했죠. 하지만 23일 이 선언이 나오고 난 이후 이란은 그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이제 미사일 6발을 발사합니다. 6발을 발사해가지고 이제 그 5발은 공중에서 이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군 이제 그 대공 방어막 체제죠. 거기에 대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5발은 이제 무력화되고 그리고 한 발이 이제 미군 기지에 떨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란이 오늘 어제 미사일 6발 날릴 때 사전에 카타르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이제 알렸다는 것이죠. 왜 알렸냐니까 이란은 그 민간인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그 전쟁 전문가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란은 이렇게 뭐 항복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6발을 끝내고 좀 6발을 날리고 이렇게 끝낼 생각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란이 확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미군 기지에 미사일 6발을 날렸다기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그냥 6발을 날리고 뭐 이렇게
자기도 이제 또 국내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하지만 24일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간밤에 텔아비브에 이제 공습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을 응징하겠다 이제 성명을 냈죠. 그래서 24일 이스라엘은 전쟁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란도 이제 뭐 전쟁 계속하겠다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양측 간의 지금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 IAEA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죠. 이제 이 내용이죠. 이제 12일 날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핵미사일 한 달 내에 완성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그 최고 문제가 되었던 그 핵미사일 이란의 핵미사일은 이제 저지가 되었다고 봐야죠. 저지가 된 상황이고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것은 어떤 그 이란의 그 반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응징을 가하겠다는 것은 현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적이 이제 또 이제 바뀐 것이죠. 이제 핵시설 무력화해서 이란 지도부 체제였던 그 제거가 이제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의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지 또 이제 또 상황을 두고 봐야겠죠. 자 이제 국내 뉴스입니다. 이제 그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경찰선에서도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황상 이제 이제 체포가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체포가 왜 불가피할까? 윤석열 체포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죠.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수처 수사 때부터 그 윤석열 수사는 상당히 그 난항을 겪었죠. 왜냐하면은 그 뭐 이렇게 조사받으러 나와라 하니까 일단 출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석을 안 해요.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수처가 하다가 이제 그 체포를 시도했죠. 처음에 체포를 시도했다가 뭐 가서 뭐 점심밥만 도시락만 까먹고 왔더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그 수학 없이 이제 같은 그 대통령실 관저에서 체포하러 갔다가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대거 우르르 다시 또 도시락만 까먹고 이렇게 귀가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2차 체포 때는 이제 그 체포의 전문가인 그 경찰들이 동원됩니다.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다시 또 이제 그 관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을 잡으러 가죠. 가가지고 이제 결국 15일 날에 이제 체포를 이제 합니다. 1월 15일 날 체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1월 17일 날 이제 공수처에서 서울 서부지법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청구해가지고 이제 19일 새벽 3시에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다들 아시죠? 이거 서울 서부지법 그때 그 뭐랄까 난동 사건. 그러니까 시대들이 이제 이 새벽에 이게 영장이 발부되니까는 가가지고 그 누구지 그 판사 막 찾아다니고 막 건물 다 부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그날이죠. 이게 19일 이게 새벽 3시. 이때 새벽 3시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그 지금 이 공수처가 체포를 하고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사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제 17일 날에 이제 17일 날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지만은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왜 연장이 되느냐? 왜냐면은 17일 날 청구했는데 19일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법적 절차상 이 3일 이 3일을 눕힌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야,
체포 15일에 했지? 그러면 구속기간은 10일이잖아. 그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라면은 24일이 이제 윤석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날짜만 보시면 돼요. 24일날 만료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 15일 체포를 하였음에도, 지금 보니까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였는데, 우리 법원이 내부적인 업무차 이렇게 그 영장 발부까지 3일 걸렸잖아. 그래서 3일을 더 연장을 시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공수처가 3일 손해봤으니까 맞잖아요. 3일 손해봤잖아요. 영장이 발부가 안 됐으니까는 공수처는 그 영장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간 3일 더 써라 그 말이죠. 그래서 24일에서 25, 26, 26일까지 이제 그 26일까지 이제 윤석열이 어떤 그 구속기간이 늘어난 거죠. 3일간.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건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날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15일날 체포된 윤석열의 어떤 그 구속기간 만료기일은 1월 26일이었단 말이죠. 1월 26일 전에 빨리 기소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이제 그 법적 절차상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제 풀려나기 석방하게 돼 있습니다. 석방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용을 좀 이제 봐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 청구했고 새벽 3시에 서울지법 윤석열 발부를 하였고 이때 막 난동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한 이제 그 수사권이 없단 말이죠. 내란죄는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 절차상. 그래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킨 상태에서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것은 지금 그 법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갈등이 막 오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 공수처가 이제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곧 검찰에다가 사건을 이첩합니다. 검찰의 모든 사건을 다 넘기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1월 24일 이제 그 검찰은 그러니까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이 사건이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어떤 그 수사 기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다 보니까는 수사 기간을 좀 늘려야겠다. 왜? 26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6일이 이제 수사 만료일인데 구속 만료일인데 지금 이제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19일이고 23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23일 날에 검찰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구속 연장을 신청해요. 구속 연장. 설날이 끼고 막 명절이 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는 거죠. 하지만 이튿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서울중앙지법 입장은 그래요. 야, 검찰은 원래 기소만 하라는 데잖아. 공수처가 수사 다 했잖아. 그럼 수사 받아가지고 기소 판단만 하면 되잖아, 이제. 그 말인 거죠, 이제. 중앙지법 입장은. 너네는 이제 이미 수사는 끝났잖아. 뭐가 그 시간이 더 걸릴 게 뭐가 있어. 그냥 빨리 기소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그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고 1월 25일 날 이제 또 검찰 측에서는 야, 아무래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중앙지법에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재신청합니다. 하지만 당일날 바로 기각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저런 이렇게 하다가 검찰이 1월 26일 날에 이제 그 오후에 윤석열을 이제 기소하죠. 기소를 하게 되죠. 근데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검찰의 기소가 이제 그거란 말이죠. 무효란 말이죠. 무효. 왜 무효냐? 자, 왜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3일 눕힌다고 했죠. 17일 청구했는데 19일 발부가 됐기 때문에 17, 18, 19, 3일 눕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속기간이 3일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기존 24일에서 26일로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날 오후에 이제 검찰이 윤석열을 이제 기소하는 거죠. 이제 내란죄로 기소하겠다 기소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3월 7일 날 이날 했던 기소는 무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렇잖아요. 17일 날에 청구했는데 19일 날에 발부가 되었어. 그러면 자 17, 18, 19 이 3일을 눕힌다. 3일을 눕힌다고 이제 그 서울 서부지법과 그 공수처, 검찰 자, 이 세 기관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응? 자, 3일 눕혔어. 자, 26일까지야. 26일까지라. 그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검찰도, 야, 26일까지가 우리 그, 윤석열 그 이제 그 구속 기간이니까 26일 내로 우리가 아무데나 기소하면 되잖아. 그렇게 계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검찰이.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이 세 기관과 세 기관은 아니고 두 기관이라고 두 기관. 서부지법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 내에서 서울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과 그리고 이제 이 영장을 해석한 중앙지법이 뭔가 이제 사법부 내에서 이게 의견이 나오고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간에 무슨 여기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결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그거죠. 검찰은 야 26일까지가 그거니까 우리가 뭐 오후에 하든 뭐 밤에 하든 상관없잖아.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야 이거 3일 아니다. 3일 못 눕힌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3일 눕혀야 돼? 17, 18, 19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대? 그렇게 이제 안 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자, 공수처가 그 피해를 본 시간만큼 보완을 해주겠다. 채워는 주겠다. 하지만 날일로 계산해서 3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그 시간,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빼주겠다.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3일로 준 것이 아니고 이제 이틀하고 9시간을 준 것이었죠. 따라서 윤석열의 구속 기간 만료는 이제 26일까지긴 까진데 26일 이제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26일 오전 9시까지였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그렇죠. 지금 검찰이 윤석열을 언제 기소했다? 오후에 했죠. 오후에 했기 때문에 이 기소는 무효라는 것이죠. 야, 너네 뭐 지금 오전 9시에 지금 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풀어줘야 할 사람을 갖다가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구속시켜놓고 기소까지 한다고? 이것은 이제 법이 안 맞다. 이제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야 이거 3일이냐 2일 9시간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 당시에 엄청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 서울중앙지법이 당시 이제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 윤석열 그 기소 무효를 이렇게 판단 내린 판사 지기현 판사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를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판해요. 이제
제일 처음엔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심우정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뭐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지금. 왜냐면은 이게 구속되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게 풀려나니까는 풀려났죠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3월 7일 이것이 무효가 되고, 야, 윤석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풀려나죠. 이렇게 풀려나면서 이렇게 주먹 불고 나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막 그 어떤 호응을 하는 그런 이제 포즈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니 다 지금 잡혀가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벌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어떤 그 12.3 계엄의 어떤 그 총책임자, 총지휘자, 어떤 그 끝판왕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본인이 이렇게 풀려나니까는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게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란한 전국 속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 그 심우영 총장을 엄청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검찰 너네들 이런 검찰 너네들 임마 이런 스토리를 너네 몰랐어? 너네 일부러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가 오후에 기소하고 그래서 뭐 지기현이가 이렇게 무효를 치고 너네 다 그 짜고 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의혹을 들이밀죠. 그러니까 심우정은 누구인가 해서 이제 심우정 그때부터 이제 심우정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심우정이었던 그 어떤 그 부정에 관한 막 이야기들이 막 계속 언론을 터져 나오고 있었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야 검찰 너네 일부러 그랬지. 너네 왜 사태를 이렇게 윤석열이가 풀려나게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 이제 그 비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야 애당초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이 공수처를 만들었던 문재인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제 공수처가 어떤 이제 극히 제한적인 그 수사권 내란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도 막 나오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뾰족하게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했고 풀려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을 비판하다가 야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라든지 어떤 그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3일로 계산을 하지 날일로 계산을 하지 이렇게 지기현 판사처럼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없더라. 이 판사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심우정 총 비판해서 이제 지기현 판사 비판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민주당 측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당시 윤석열 어떤 이 출소에 충격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심우정 총장이라든지 특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걸 3일 눕히지 않고 이틀 9시간 이 시간으로 계산해버린 이 지기현 판사, 이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이제 뭔가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상당한 그 분노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1월 15일 날에 이제 체포되었던 윤석열이 이제 결국 이제 그 3월 7일 날에 어떤 그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의 어떤 그 시간별로 계산하는 그 구속 연장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도 지금껏 계속 있죠.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재판을 지금 이렇게 풀려난 상태에서 이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재판이라는 것이 그래요.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이 보통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는 한 몇 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동안 또 윤석열은 이제 그 사회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내란죄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무죄든 유죄든 빨리 좀 끝내고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일개 뭐 장군도 아니고 어떤 뭐 관련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대의 어떤 대장 뭐 이런 관련자도 아니고 어떤 내란의 어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이 아니고 이제 비상계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풀려난 상태, 나머지는 다 감옥에 있고, 이제 그 사람은 그 비상계엄을 주최한 사람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몇 년 동안 받는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약간 이제 뭐랄까, 이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좀 이게 아이러니컬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수사가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체포가 될지 안 될지 당장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뭐랄까 좀 골치 아픈 내용이죠.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뭐랄까 지금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중동의 이제 이란이, 나는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힘으로 평화를 얻어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고 하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은 그 이제 원유 수출하는 그 배들이 어떤 그 길목이 차단되면서 결국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원유라든지 그 원자재 값들이 상당히 상승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그 먼 곳이라지만은 어떤 세계 저편이라지만은 평화가 와야지 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자원이 없는 나라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예측도 해보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